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겪은 바로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돌아온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큰 화제입니다. 사실 요즘 민주진영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그리웠습니다. 관련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6월 3일 대선 끝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안 나왔는데 오늘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장학생이어서. 좀 전에 우리 좌장께서 주신 질문, 왜 우리는 그 12.3 내란을 겪고 나서도 과반 획득을 못했냐, 민주당 후보가. 저는 영 다르게 봅니다. 무려 49%나 얻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41%를 나 얻었냐, 저는 41%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김문수 후보가 41%나 얻었냐, 이 질문을 바꾸면 그로부터 3년 전에 우리는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더 거슬러 가면 1933년도에 독일 국민은 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이 이끄는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는가, 이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일부 토론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그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민주주의에는 최대한과 최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민주주의의 최대한은 되도록 많은 사회적인 선을 이루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제도, 민중의 지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는 그거에 별로 적합한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대한의 선을 이루려면 그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를 왕으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권력 다 주면 그것이 최대의 선을 이루는 제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봐요. 민주주의는 저는 최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민주주의는 악을 되도록 줄이는 것, 악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유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소 민주주의에 성공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일부에서 토론하셨던 많은 분들이 최대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물으시는데요.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소를 지키기만 하면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민중의 능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높이 가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에게 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최소를 지키느냐 그러는 건데, 12.3 계엄이라는 것은 뭐냐, 이 최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죠.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방어해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고요. 별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있어도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 최소한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서 더 많은 사회적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늘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일부에서 나온 발제문, 거기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왜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 대통령보다의 권력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휘두르면서 인간 사냥을 했던 인물을 어째서 우리 국민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답을 나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일부 토론에서 선거제도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프리드 에버트 재단이 독일의 재단인데, 독일이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그 수출 세계 챔피언, 무역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수출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뭐 자동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예요. 동유럽 옛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할 때 되게 모델이 되었던 제도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선거제도예요. 1인 2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모범적인 제도거든요. 저도 독일식 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 좀 늘려가지고. 근데
이 제도라는 거는 누가 백지에다가 이렇게 제일 좋은 제도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로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는 그 논의는 정치권이나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하고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옳은 얘기, 좋은 얘기, 막 먼 시야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막 역사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한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 낼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 그리고 긴 시야에서는 여러 논의에서 저도 독일식 선거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말씀,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저는 지지율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독 급락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저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현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대통령 지지세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이 그때그때 기민하게 찬반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부분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엇보다 권위가 훼손됩니다. 대통령의 외견상 권한은 달라지지 않지만 손안의 모래처럼 서서히 힘과 권위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이대를 생각하면 정말 피가 끓어오릅니다. 만약 이 사법 쿠데타를 하지 않았다면 젠프는 무조건 득표율 50%를 넘기고 당선되었을 것이고 임기 시작 후에도 언론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피해 오로지 민생만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겁니다. 조이대를 반드시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플랜으로 민주당이 참교육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